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요즘 화장품의 메인 성분으로 등장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에 대해 알아보고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 효과, 또 세라마이드를 피부에 사용할까 말까를 Q&A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화장품에 세라마이드가 소소하게 들어가기는 했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여러 회사에서 이 세라마이드를 아주 단독으로 마케팅하면서 비타민C나 레티놀처럼 주요 성분으로 부각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눈에 띄는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 편이에요. 세라마이드와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피부 장벽입니다. 스킨 베리어를 만들어야 된다. 피부 장벽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세라마이드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그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또 쌓잖아요. 세라마이드가 그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또 피부에서 세라마이드가 없어지니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빠진 것처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균열이 생기면 이제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건조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외피라고 부르는 이 표피 지질의 구성 성분이 50%가 세라마이드인 거예요. 30%가 지방산, 15%가 콜레스테롤, 에스터라는 성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생기니까 저희가 또 크림으로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각질을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 각질은 벗겨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각질, 외피, 표피 그냥 이거를 한 단어라고 생각할 때 요즘 스킨케어에서는 저희가 이 각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질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것을 벗겨냄으로써 피부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나 이 세라마이드를 벗겨내서 있는 걸 벗겨냈기 때문에 또 새로 사서 발라줘야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벗겨내고 속살이 올라오면 그 순간 이제 뽀얀 피부가 되니까 그걸 스킨케어적으로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외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가 각질 세포 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어야 피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세라마이드가 어떤 경위로 없어졌을 때 수분 증발로 인한 건조함이 생겨서 일어나는 트러블, 결국 그게 탄력 저하와 주름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외피 지질의 50%인 세라마이드가 도대체 왜 사라지는가 그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환경 탓을 하는데 그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미세먼지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너무 습기가 많은 데 있어도 나쁘고 너무 건조한 데 있어도 나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우나는 여러모로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니고요. 너무 센 그런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했을 때 이제 자기가 가진 지질을 벗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센 클렌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센 각질 제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관리를 했을 때 적당하게 스스로 각질이 턴오버 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벗겨줬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스테로이드 제품을 사용했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거나 이럴 때도 피부에 영향이 있고 또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도 이 세라마이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피부가 약상성 5.7 이렇게 근처에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바르는 어떤 비타민C 세럼 이런 게 낮은 것은 3점 얼마에서 높으면 8.2 이런 화장품이 pH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pH를 확인하셔서 그 5.7 근처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환경적으로 공해도 많지만 예전에는 무슨 관리가 있어요. 스크럽, 각질 제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너무 많은 것을 얼굴에 들이부은 젊은 층들이 민감해진 경우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벌어진 일은 벌어졌다고 치고
그리고 피부가 세라마이드를 필요로 할 때 어떤 컨디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세라마이드의 첫 번째 기능은 피부를 수딩하고 가라앉혀주는 진정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울긋불긋해지고 뭔가 표피가 불안정하고 이럴 때 세라마이드 크림을 발라줄 수 있습니다. 그럼 효과를 보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저희가 굉장히 찬바람을 맞았다거나 잘못된 각질 제거가 됐다거나 어떤 제품으로 인한 트러블이 났을 때 세라마이드로 피부를 진정시키기 시작하면 한 5일 정도 됐을 때 약간 진정의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세라마이드를 보충해서 지질이 복구되는 데는 한 달에서 3달까지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같은 보충제를 먹어서 빨리 세라마이드를 복구할 수는 있나? 세라마이드 보충제가 팔고 있어요. 이 세라마이드는 내추럴 세라마이드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내추럴인 거고, 대부분 합성 세라마이드를 저희가 바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플랜트에서 이제 뽑은 세라마이드도 쓰는데, 이걸 먹는 것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원 처방으로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세라마이드를 보충제를 먹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이유는 저희가 지방을 엑스트라로 섭취할 때는 이 콜레스테롤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라마이드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음식에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콩류 유제품, 계란, 고구마, 현미, 그리고 곤약에도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계란, 고구마 이런 거는 잘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 세라마이드를 위해서 특별히 뭐를 더 먹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세라마이드 성분과 함께 썼을 때 좋은 성분은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와 함께 쓸 수 있고요. 레티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제형과도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작용은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세라마이드를 약으로 먹지 않는 한 이게 발라서 생기는 부작용은 이게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좁쌀이나 여드름이나 그런 게 올라오는데 빨갛고 간지럽고 트러블이 되니까 또 세라마이드를 발라야 되는데, 이 세라마이드 크림들이 피부 장벽 지질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 이게 모공 트러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극건성이신 분들, 얼굴에 뭐가 난 것이 없고 모공에서 피지가 분비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인한 그런 트러블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세라마이드가 두피 헤어에도 작용을 하나? 요즘에 이 세라마이드가 보습 역할로 샴푸와 컨디셔너에 들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즘 판매하고 있는 세라마이드 제품 중에서 눈에 띄는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싼 것과 저렴한 것도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비싼 세라마이드 크림은 스킨 스티컬즈의 트리플 리피드 리스토어 크림입니다. 2대 4대2 이렇게 써있는데 2% 세라마이드와 4% 콜레스테롤 그리고 2% 지방산이 들은 거예요. 스킨 스티컬즈가 대부분 비싸잖아요. 비타민C도 굉장히 비싼데 정말 극예민해지셔서 아무 크림을 써도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이 피부 외피 성분과 비슷하게 맞춰놓은 크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다음 단계로 보면 엘리자베스 아덴에서 나오는 캡슐들이 있잖아요. 그 캡슐 중에 어드밴스드 세라마이드 캡슐이 있습니다. 레티놀과 세라마이드 섞어놓은 캡슐이 있고 비타민C와 세라마이드를 섞어놓은 캡슐이 있으니까 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아니면 어깨 트리머니 포함된 캡슐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신제품으로 눈에 띄는 것이 썬데이 라일리의 아이스 세라마이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이 제품도 신제품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세라마이드 제품들에는 이렇게 지방을 섞어 놓은 것은 코코넛 오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 성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좀 저렴한 버전으로 가면 아마존의 세라메드 X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내추럴 세라마이드 테라피 크림, 이런 게 저렴합니다. 세라마이드와 히알루론산을 결합해 놓은 제품이고요. 또 가장 눈에 띄게 신제품을 낸 것이 그 홀리카에서 굿세라입니다. 이름도 굿세라 이렇게 잘 지었는데요. 이 크림도 72시간 수분 지속력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괜찮은 제품으로 보이는데, 단 성분 마지막에 여러 좀 오일들이 들어있어요. 자몽 껍질 오일, 라벤더 오일, 레몬그라스 오일, 카모마일 오일, 이런 오일들을 복합해서 좀 향이 좋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오일 성분에
피부가 반응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게 복잡하면 그냥 세라비를 쓰면 돼요. 제가 항상 피부 트러블 났을 때 뒤집어 쓰는 그냥 세라비 크림 있잖아요. 아침에 바르는 거, 저녁에 바르는 거 나오지만 그냥 제일 두꺼운 크림, 모이스처라이저 크림통에 들어있는 제품을 써도 됩니다. 어떤 세라마이드들이 들어있냐? 그 들어있는 세라마이드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라마이드 136번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라마이드 MP, AP, EOP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세 가지 이제 세라마이드가 주로 저희가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고요. 세라마이드들의 기능은 대부분 유사해요. 피부 장벽을 생성해주고 피부 산화작용을 억제해주고 각질 세포 사이에 수분 활성화를 도와서 피부에 이제 생기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세라마이드 크림을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은요, 세라마이드가 없어서 수분감이 없어서 주름살이 생길 수는 있지만 세라마이드를 바른다고 이게 굉장히 뭐 레티놀이나 비타민C보다 더 안티에이징 효과가 높냐?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기본 세라마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 가진 세라마이드를 지킬 수만 있다면 굳이 세라마이드 등 크림을 스킨케어 루틴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크림이 좋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 세라마이드가 들었다고 더 큰 비용을 지출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소극적인 결론은 가진 세라마이드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스킨케어를 하면서 이게 줄타기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 자극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피부가 예민해질 때, 햇빛을 의도치 않게 많이 받아서 피부가 얇아졌을 때, 이럴 때가 있는데 바로 진정을 못하면 이제 그게 뭐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빨개진다든지 이런 트러블로 가는 거고요. 어떤 데미지가 왔을 때 바로 회복시키면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고 균형이 맞는 상태로 갑니다. 저희가 왜 유수분 밸런스가 맞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피부가 정상 피부의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래 집에 머물면서 선 데미지도 덜 입고 여러 가지 스킨케어를 하자 어느 순간 샤워를 하고 바로 크림을 안 발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건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정말 한 1,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그냥 세안하고 안 바르면 건조하니까 바로 뭘 발라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 정상 피부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피부의 균형, 유수분 균형과 pH 균형을 맞추면 이 세라마이드는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빠져나가는 콜라겐보다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피부의 세라마이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피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뭐 기계 관리도 하고 어떤 특정 제품을 바르기도 하고 각종 관리를 하는데, 항상 관리 후에는 다시 각질이 충분히 재생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피부가 계속 마이너스 단계를 밟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니마우스 채널에서 하는 관리가, 저희는 금노화종 관리니까 이제 더 젊은 분들처럼 자극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항산화제로 긍정 자극을 주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 단계를 거쳐서 숙면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세라마이드는 굳이 제품으로 덧바르지 않아도 지켜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라마이드에 관한 가장 좋은 정보는 이 세라마이드는 발라서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떤 것들은 발라봤자 소용없다, 발라서 뭐 흡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 각질층이 헤어졌을 때 세라마이드를 발라서 보충하면 피부의 세라마이드 장벽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내 피부에 세라마이드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 어렵지만 피부의 수분을 머금게 하는 세라마이드 지질층을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